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국내에 백신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한 지도 꽤 되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은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확진자 수준에서 아직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그동안 억눌렸던 답답함을 풀어버릴 것만 같은데요. 이러한 심리는 보복 소비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여파를 그동안 그대로 받았던 그 패션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그 원마일 옷이라고 잘 알려진 좀처럼 보기 힘든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에 L자가 3번 연속으로 나와 사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지요. 이 회사의 창업자 데니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일본인들이 L 발음이 어려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L자가 3개나 들어간 룰루레몬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룰루레몬이 요가복의 샤넬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그 헐리우드 스타들의 원마일 옷으로 잘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이를 모방한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원마일 옷을 넘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더 큰 유행과 함께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잭시 믹스라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요즘 매우 핫한 아이템이 돼버렸죠. 오늘 영상은 이러한 소비에 있어서 제1선에 있는 패션 유통 기업 중 하나인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 종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브랜드엑스라는 기업은 레깅스로 유명한 잭시믹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미 시장에 안착시키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패션 회사의 유통 형태가 전혀 아닌 그 미디어 커머스라는 온라인 유통에 최적화한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집에서 원마일 정도 이내 거리에서 편안하게 입고 다니면서 유행을 만들었던 룰루레몬의 요가복이 그 어찌하여 국내에서는 요가 혹은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회사 출근, 심지어 등산을 갈 때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레깅스의 유행은 정말이지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브랜드가 바로 잭시믹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잭시믹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천천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국내 스포츠 산업의 큰 변화를 간략히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포츠 의류 산업은 크게 이제 세 차례의 커다란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출발점인 1세대 단순한 스포츠 의류에서 그 2세대인 아웃도어가 일상복이었던 시절을 지나쳤고 현재에는 에슬레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요가복이었던 레깅스가 일상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슬레저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그 에슬레저는 운동이란 뜻의 애슬리틱과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패션 트렌드를 가리키는데 과거 운동선수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스포츠웨어나 신발, 용품들이 대중성을 띠게 된 점이 애슬레저 시장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그중 애슬레저 비중은 30% 중반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이전과 이후에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크게 이제 하향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애슬레저 시장은 반대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애슬레저 내에서도 대표 카테고리라고 꼽히는 레깅스는 과거 요가나 피트니스 할 때 잠시 입는 옷이었지만 지금은 일상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슬레저를 대표하는 레깅스의 국내 시장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인데요. 그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레깅스 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지만 중요한 패션 시장, 그 안에서 레깅스로 이어지는 애슬레저 시장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기업이 매년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만큼 투자자를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이 회사의 연간 매출 성장세를 보시면 18년 200억 정도에서 19년 600억을 시현하고 심지어 20년에는 1400억 정도를 기록하며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2천억이 넘는 증권사의 매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업 분석에 앞서 이러한 매출 증가세만 보더라도 이 브랜덱스 코어포레이션의 성장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브랜덱스 코어포레이션의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자사몰 중심의 소비자 직접 판매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타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D2C 전략은 SNS와 자사몰을 활용한 미디어 커머스의 높은 경쟁력으로 앞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현재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로 높은 매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의류 패션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에 가까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템이 선정되면 바로 미디어 커머스를 통한 판매가 가능한 기존의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사업이 경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안에 그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 속 제품들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브랜드X라는 기업 모토. 이러한 문구에서도 큰 특징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이제 미디어 커머스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요. 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뒤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이 회사는 2012년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박지은 다이어트라는 브랜드와 함께 그 잭시믹스라는 요가복을 시장에 런칭을 하게 되죠. 그 앞서 말한 그 룰루레몬의 요가복이 패션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잭시믹스 또한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기업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는 17년에 회사를 이름을 아예 잭시믹스로 바꾸고 19년도에는 브랜드 코어포레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8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21년 5월 초에는 그 셀프 네일 브랜드죠, 젤라또랩이라는 회사의 지분 59%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한 순서와 같이 이 회사를 눈여겨볼 첫 번째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매출의 성장세가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8년 200억에서 출발한 이 회사의 매출이 19년엔 6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년 결산법인 기준으로 1,300억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과 22년 여러 증권사 추정치가 2,100억 그리고 3,000억을 가리키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매출과 함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들을 모두 다 이제 신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은 매우 일관성 있게 압도적인 우상향의 성장세를 전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은 과거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영업이익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매출의 가파른 성장 대비 반대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간의 어떤 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이제 급격한 매출의 성장 속에서 영업 활동을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또한 높다는 것이죠. 그 매출 성장에 따른 매출 총이익을 시현해도 마케팅 투자 등의 이제 판관비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하락률은 전년 대비 약 이제 18%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신생 회사가 매출이 커짐과 동시에 이제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함께 늘어나는 영업 및 조직 관리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그 새로운 회사가 급성장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 유명한 그 레깅스 3사죠. 안다르, 뮬라, 그리고 이제 잭시믹스의 이제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초기 시장 점유율이 매우 컸던 안다르를 현재 그 급격하게 추월하는 그 잭시믹스의 이제 매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 안다르는 그 에코 마케팅에 투자를 받지만 이미 시장에서 매출은 잭시믹스에게 선두 자리를 큰 차이로 내준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 그 잭시믹스가 포함된 브랜드 X의 매출 비중이 85%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죠. 아직까지는 잭시믹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나 큰데 이 부분은 그 이 회사 투자에 앞서 하나의 투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잭시믹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큰 상황에서 이 사업 부분이 워낙 이제 패션 쪽 아이템이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에 따라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과거 이제 아우트도어 브랜드가 패션 시장에서 큰 폭의 이제 성장을 했지만 곧이어 이제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이제 역성장을 이제 하고 있듯이 만약 잭시믹스의 판매 호조가 계속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 패션 시장의 특성상 어떤 특정 트렌드에 따라서 애슬레저라는 스포츠 시장의 침체기가 왔을 때에는 상당히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제 잭시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의 매출 비중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제 저조한 부분이 정말 그 이 종목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그 전년 대비 각 브랜드별 증감률을 보면 그 역시 잭시믹스가 이제 96% 증가하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 비중은 적지만 그 청결 생활용품 브랜드인 휘하의 증감률이 1100%가 넘었고요. 그 남성복 브랜드인 이 마르시오 디에고죠. 조금 이제 발음이 어려운데 이 마르시오 디오스의 이제 이 증가폭이 1200%가 이제 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 있어서 이제 기저효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높은 성장률이 그 믹스 투 믹스와 식품 및 광고 대행업 쪽도 같은 흐름의 증가폭으로 나타나고 이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브랜드 X의 강점인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여서 이제 미디어 커머스로 이제 유통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가율이 잭시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이템과 브랜드 쪽에서도 꾸준하게만 나와준다면 그야말로 이 브랜드 X 코어퍼레이션이란 기업의 주가는 끝도 없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이제 저 혼자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인 미디어 커머스라는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이 자료를 갖다 이제 인용했는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이제 2014년 60조 원에서 이제 19년 무려 230조 원으로 이제 성장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성장성은 더욱 그 많은 업체들의 진입을 이끌어냈고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는 더욱 이제 높아졌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역시 그 온라인 쇼핑의 판매 채널이 그 인터넷에서 이제 스마트폰이죠.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온라인 쇼핑 대비 모바일 쇼핑 비중은 기존 65%에서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2월 달 한 68%까지 이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모바일 쇼핑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인 미디어 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유통은 점차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런 커다란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새롭게 가치가 부여된 제품을 바로 미디어 커머스, 그것도 이제 자사몰을 이용한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의 유통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이 브랜드 X 코어퍼레이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이 기업 종목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투자 포인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매출의 약 85%가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며 아주 견조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활용하는 그 미디어 커머스라는 모바일 유통을 통해 그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D2C죠. 다이렉트 투 컨슈머 판매 방식 또한 이 회사가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커머스사의 경우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그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 D2C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면 당연히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하는 브랜드사는 높은 마진율을 계속 확보 내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2C 판매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당연히 미디어 커머스의 수익성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유리하게 작용이 되겠습니다. 잭시믹스는 그 빠른 신제품 출시와 카테고리 확장으로 요가복 전문 브랜드에서 이제 종합 애슬레저 브랜드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그 85%의 높은 자사몰 이용 비중이 되겠고 타 유통 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수익성 관리가 수월하고 재구매 빈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잭시믹스 그 자사몰 누적 가입자 수는 89만 명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아마 그 곧 100만 가입자 유치에도 거의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2번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 수 역시 그 3월 기준 15만 명으로 우상향 추세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라인업을 추가하는 한편 5월 달에는 남성용 애슬레저 라인, 그 다음에 6월 운동화까지 작년 얘기죠. 이제 출시해서 하반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 추세가 성공하였고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 올해 한 1,300억까지 매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시중에 주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업체 이제 매출액 대비 광고 비율을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그 브랜드엑스 코어포레이션은 타사 대비 광고비 지출 비용 또한 매우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경쟁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종목의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지 패션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로 애슬레저 시장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회사의 사업 목표는 일상 속의 제품들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그 미디어 커머스라는 높은 경쟁력의 자사몰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만 제대로 시장에 안착시킨다면 이미 구축한 자사몰을 통한 모바일 유통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자인 강민준 대표인데요. 이분은 2005년 그 판도라 TV 창업 멤버라고 하네요. 그리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2012년부터 이제 광고 대행업을 시작으로 하다가 14년 본격적으로 이제 잭시믹스의 성공으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인 강민준 대표이사가 무려 25만 주를 전 직원들에게 무상 출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 복지를 바탕으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전략의 노력으로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한 기업 경영자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회사의 2020년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5배 정도나 됩니다. 재고 자산을 뺀 당좌 자산 또한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아주 견조한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채 비율이 25%로 이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300억 정도이고요. PBR은 3.5배, 그리고 펀은 약 29배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매출 대비 판관 비용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향후 어느 정도 마케팅에서 투자가 마무리되고 자사물 구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매 관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면 높은 이익 실현이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증가도 한편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 매출과 이익 증가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 대비 이익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정도의 퍼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이 회사가 이제 증권사 전망치대로 내년 매출 뭐 예를 들어 한 2,100억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정도 달성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퍼가 약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가정하에 현재 주가는 생각보다 낮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은 이 유통되는 주식은 1,800만 주 정도가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충분한 물량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번 정기 주총 때 이제 정관이 변경됐는데 이제 주식 발행에 대한 총수가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정관 변경은 추후에 무상 증자까지 가지 않느냐는 시장에 좀 여러 가지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이 회사는 그 강민주 대표가 약 46% 정도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울러 KTB 네트워크 이외에 벤처금융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한 3%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향후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앞서 또 하나 이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사의 이제 연결 회사인데요. 그 3케어라는 식품 사업이 있고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이루다 마케팅, 그리고 일본에 이제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이제 닥터 셀팡이라는 회사를 연결 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올 초에 지분 인수한 그 셀프 네일 아트의 그 젤라또랩은 2021년부터 이제 신규 연결 대상 회사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21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과거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작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략 한 11,000원 정도 이 박스피에 갇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굉장한 어떤 이 실적 퀀텀 어떤 실적 성장이죠.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장세에 비추어 보면은 이 주가는 뭐 공모가에도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주가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 그 뉴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제 레깅스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데요. 아직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어느 정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이제 종목 분석 시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그 결론을 기회와 위험으로 나누어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먼저 기회 부분부터 짚어드리자면요. 이제 잭시믹스의 이제 가파른 실적 고성장은 분명 이 기업의 아직 큰 기회 요인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자사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 유통은 이미 그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일상 속의 이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과해서 더해서 자사 온라인몰을 활용한 이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 잭시믹스의 이제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사업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큰 잠재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잭시믹스 브랜드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서요. 그 레깅스로 일관된 매출 비중을 다른 아이템으로 확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발이나 아우터, 뭐 액세서리 등 카테고리 확장을 현재 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광고업을 포함해서 휘하, 믹스투믹스나 마르시오 디에고의 이런 신규 사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성장이 작년에 비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증가세에 있지만은
이 국민피트라는 브랜드로 이제 여러 제품을 통합하려는 이제 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으로 퍼진 요가복의 큰 유행이 언제까지 좋은 패션 흐름을 탈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광고 없이 좋은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심혈을 다해 분석하는 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신청 그리고 댓글이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